세상을 바라보는 발칙한 시선, 발칙한 경제입니다. 오늘도 재밌는 경제 이야기 들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상식에 반대 말은 욕심이라고 생각하는 상식주의자 권순우 기자입니다. 최근에 미국에서 반도체 이야기가 많이 나오는데 무슨 일인지 잘 모르겠어요. 참 무시무시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고 우리나라에서도 별다른 얘기를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중국 눈치도 좀 봐야 되고 미국 눈치도 봐야 되고 삼성의 판단이 어떻게 되는지, 근데 도대체 이런 일들이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일어나고 있는지를 좀 궁금해서 저도 공부를 좀 해보다가 제가 직접 얘기할 수 있을 정도의 얘기가 아닌 것 같아서 진짜 이 분야에 대해서 폭넓게 설명해 줄 수 있는 분을 물색하다가 찾았습니다. 반도체 산업협회의 안기현 전무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반도체 산업협회 안기현 전무입니다. 예, 간단하게 자기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지금 현재는 한국 반도체 산업협회 전무로 있고요. 예. 그 전에는 이제 SK 하이닉스에서 시스템 반도체 연구소에 있었습니다. 이후에는 이제 카이스트 나노종합 팹에서 팹을 구축하는 일을 했었고요. 예, 조금 밖에서 놀다가 다시 반도체로 돌아와서 반도체만 30년 이제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게 좀 되게 식상한 표현인데 그 산증인이라고 해도 뭐 크게 어긋나진 않은 표현일 것 같아요. 예, 개인적으로 산전수전 많이 겪었습니다. 거기다가 하이닉스에서 시스템 반도체를 하셨으면 회사 안에서 욕 많이 먹고요. 그리고 하이닉스가 한참 어려웠을 때는 그러니까 갖고 있는 주식 가치가 폭락을 해서 개인적인 재산도 많이 손해를 봤고요. 맞아요. 그때 하이닉스가 뭐 증자한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도 정말 그 하이닉스 주식 많이 샀다 고생 많이 했는데. 예, 증자, 그다음 감자. 감자 전에 또 있었죠. 예, 연일 계속되는 하한가. 예. 저도 그 당시에 금융 쪽에 출입을 하고 있었는데 진짜 저 하이닉스를 언제까지 지원을 해야 되느냐가 그 은행들한테 굉장히 큰 고민이었어요. 물론 정부 입장에서도 굉장히 큰 고민이었고 사실 그 당시에 우리가 메모리 반도체 분야를 이렇게 석권할 수 있게 될 거라고 생각하기 좀 어려웠던 시점이잖아요. 그때는 이제 메모리 가격이 워낙 이 가격이 많이 떨어져서 이 원가 이하로 팔아야 되는 시대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회사에 이 수익이 굉장히 안 좋았죠. 그렇죠. 근데 반도체 제조시설 운영은 막대한 자금이 들어갑니다. 근데 수익성이 떨어지면 굉장한 손해를 보게 돼 있고요.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이제 회사가 어려워졌고 그래서 이 메모리 사업을 계속 해야 되냐? 이게 이제 정부의 이 고민이었고. 그러니까 아니 자기 돈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주주돈 갖다가 하고 은행돈 갖다 하고. 근데 사실 그때 막 외국에서도 제가 기억하기에 일본에서 와서 이거 그 지원하는 거에 문제가 좀 있다. 근데 우리 너무 옛날 얘기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고. 일본, 미국 다 마찬가지죠. 덤핑 문제 때문에 저희가 조사를 많이 당했고, 그에 대해서 벌금도 좀 많이 냈고요. 그 당시는 이 메모리 이 산업 자체에 대해서 이 회의도 이제 우리가 정부 정책에서 좀 들기도 했고 했는데요. 결국 결론을 보면 그걸 유지했기 때문에 맞아요. 우리나라 이 산업 자체가 이렇게 반도체가 국가 경제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때 당시에 산업은행이 하면은 나라가 지원해 준다고 욕 먹을까봐 주채권은행을 외환은행으로 살짝 바꿔놓고 뭐 그러면서 근데 결국은 그때 은행들도 이제 SK로 판 이후에 주가 잘 받고 팔아서 결과적으로는 은행들도 그때 이익을 많이 봤는데 이거는 과거 얘기고 오늘 사실 모셨던 이유는 일단 시작을 현안부터 얘기를 좀 해보고 싶어요. 미국 애들은 법 이름도 참 멋있게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국을 위한 반도체법이라는 법을 만들어서 뭔가를 하면서 막 불러내고 막 그러고 있는데 미국이 지금 취하고 있는 정책이 어떤 정책인 거예요? 지금 현재 이렇게 바이든 시대하고 트럼프 시대가 좀 다른데요. 트럼프 시대는 안보적인 이슈입니다. 근데 지금은 안보 이슈가 아니고 수급 이슈입니다. 수급 다르죠. 이제 안보 이슈인데 타겟은 중국이었고 트럼프 시대는 지금은 수급 이슈인데 타겟은 미국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수급 이슈인데 언론에 많이 나왔죠. 반도체 품귀 현상, 특히 차량용 반도체 품귀 현상. 그렇죠. 그래서 차량 생산이 중단된다. 유럽, 미국, 그리고 한국 다 마찬가지죠. 근데 그 얘기는 반도체가 없으면 반도체가 필요한 산업에 문제가 생긴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반도체 분야 취재하다 보면은 그 쇼티지 문제가 전체적으로 다 원래 있는데 굳이 자동차에서 이게 터졌던 이유는 자동차 공장이 멈추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커서 터지게 시끄러웠던 거지 모든 반도체가 거의 다 쇼티지 상황인 거잖아요.
지금은 그렇게 되고 있는데요. 처음 난 거는 자동차만 났습니다. 예, 자동차만 났고, 근데 이제 이게 그 반도체가 없어서 반도체가 필요한 산업의 생산이 중단된다. 예. 이거는 그동안 있긴 했습니다만 일시적인 현상이었고요. 이제 이번에 생겨난 문제는 일시적인 현상은 아니고 장기적으로 갈 걸로 전망이 됩니다. 이제 그게 문제로 지적이 된 거고요. 예. 예. 그래서 이제 자동차용 반도체가 먼저 품귀 현상을 발생한 것은 먼저 자동차 반도체를 제조할 수 있는 기업이 몇 안 됩니다. 그렇죠. 특히 지금 품귀 현상이 있는 그 자동차에 들어가는 MCU라는 것은 예. 대만의 TSMC와 UMC만 제조를 할 수 있어요. 전 세계에서. 근데 대만의 TSMC, UMC는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 제조하는 기업에서 상당히 세계적으로 큰 역할을 하고 있고 그렇죠. 제조 기술도 다양하게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바빠요. 그렇죠. 공장이 풀가동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자동차 회사들이 반도체 만들어 주세요 라고 해도 만들어 줄 수가 없어요. 풀가동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러다 보니까 만들어 줄 수 없으니까 자동차 생산이 중단되는 거고 또 주문한다고 해서 바로 만들 수 없어요. 내가 만들 마음이 있어도 그렇죠. 내가 생산에 들어가면 3개월 걸려요. 제품이 나올 때까지. 근데 생산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은 뭐냐? 내 공장이 비어야 돼. 그 비어야 시작하면 3개월인데 그렇죠. 근데 언제 빌지도 지금 생산하고 있잖아요. 그걸 이제 비게 한다 이러면 지금 뭐 조금씩 여유를 가져야 돼요. 근데 정상적으로는 3개월 후에 생산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정상적으로 6개월 뒤에 나와요. 그렇겠네요. 예, 지금 현실은 주문하면 6개월 뒤에 나와요. 예, 그래서 생산 중단 현상은 앞으로 아마 6개월 동안은 뭐 계속 일어날 거고 최소 6개월이네요. 예, 최소 6개월이고.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는 게 문제입니다. 예,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고 이게 몇 년은 지속될 것 같아. 근데 이게 자동차의 문제는 아니다. 자동차용 반도체를 생산하기 위해서 줄인 게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뭔가를 하던 거에서 자동차가 들어갔으니까 얘가 또 서 있겠네요. 예, 그 줄이는 게 이제 가전용, TV용, 또 통신용 뭐 이런 게 생산을 못 하는 거예요. 이런 것까지 확산이 돼요. 예, 이게 이제 확산이 되면 그런 산업들을 갖고 다 첨단 산업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산업들이 멈춥니다. 그 나라에서 멈춰요. 멈추면 그 산업 자체가 붕괴될 위험성이 크죠. 그렇죠. 예. 특히 이제 미국은 반도체가 필요한 산업, 첨단 산업의 메카입니다. 그렇죠. 예. 반도체를 공급 못 받으면 미국의 첨단 산업의 패권에 굉장히 위협을 받아요. 그것 때문에 이제 바이든은 반도체가 인프라다. 그래서 반도체 제조 우리가 갖춰야 된다. 이러고 나오는 겁니다. 근데 멋있었죠. 그때 웨이퍼 딱 들면서. 예, 그 웨이퍼가 이제 그 지금 현재 품귀 현상이 발생한 자동차용 반도체의 MCU를 제조하는 웨이퍼예요. 8인치. 그게 이제 8인치. 직경 20cm짜리인데 그걸로 하고 지금은 이제 우리가 첨단은 12인치로 합니다. 직경 30cm로 합니다. 근데 사실 그건 사람 손으로 안 들어요. 그래서 무거워서 바이든이 못 들었다 뭐 그런 얘기도 하고 그러던데요. 들면 무겁진 않은데 굉장히 위험하죠. 쉽게 깨지니까 크니까. 공장 안에서도 사실은 그게 사람 손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자동화돼서 움직입니다. 8인치는 들고 다녀요. 그게 25장이 한 라트라서 그게 25장 박스로 움직이는데요. 그 8인치의 25장 박스는 사람 손으로 움직입니다. 예, 근데 12인치의 박스는 사람 손으로 못 움직여요. 이게 예민해 깨질까봐. 무거워요. 무거워서. 예, 무거워서 사람 손으로 못 들어서 12인치의 공장은 자동화가 돼 있지요. 예, 우리 TV 보면 천장 위에 박스들이 움직이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게 다 12인치 웨이퍼에 25장씩 들어가 있는 박스입니다. 그러니까 삼성전자 공장 보면은 저 천장에 무슨 기차처럼 막 돌아다니는 애들 그겁니다. 결국은 이제 반도체를 만들지 못하면 산업이 중단된다는 것을 확인했고, 그럼 미국은 그 대만에 의존해서 이것이 장기화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은 미국 국내에서 생산하는 설비를 좀 갖춰야 된다는 생각을 갖게 된 거고, 그러면서 이번에 정책을 좀 추진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럼 이거를 조금 더 폭을 넓히고 좀 과거 아니면 현재로 돌아봤을 때, 그 아까 자동차 차량용 반도체를 대만에서 만들고 있고
이게 필요한 거는 미국이고 뭐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글로벌 서플라이 체인이 보통 지금 어떻게 구성이 좀 돼 있어요?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반도체 산업 태생 자체는 미국에서 났죠. 그렇죠. 미국에서 났을 때 반도체 소재 부품 장비 설계 제조까지 네. 생태계가 전체가 형성돼서 성장을 했고요. 그런 모델이 유럽과 같이 출범을 했습니다. 산업이. 예, 그리고 시간차를 두고 일본도 마찬가지예요. 소재 부품 장비 설계 제조 한 나라의 이 생태계가 같이 형성이 돼서 성장을 한 거예요. 난 만든 제품 조금씩 달랐죠. 예. 미국은 시스템 반도체 그 중에 CPU 얘를 잘했고. 예. 일본은 가전, 자기들이 이제 전자기기가 굉장히 일본이 70년대 발달을 많이 했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대부분 그때 일제 쓰면 부자였잖아요. 그렇죠. 예. 뭐 밥솥, 또 워크맨, 뭐 이런 데 다 반도체가 필요하고 그런 반도체를 주로 자기들이 만들어서 썼어요. 그래서 반도체 회사들이 전자 회사의 한 사업부였습니다. 예. 그래서 각국의 미국, 유럽, 일본 초창기에는 생태계를 한꺼번에 다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자국에 좀 발달해 있는 사업과 같이 간다는 측면에서 미국은 퍼스널 컴퓨터가 잘 됐을 때 거기에 PC용 반도체 쪽에서 강점을 보였고 이거를 딴 데랑 교류한 게 아니고 자국 내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다 만들어낼 수 있는 그렇죠. 그런 생태계를 거죠. 제품만 좀 달랐고 생태계는 안에서 자국의 생태계는 다 구축돼 있고 유럽은 이제 자동차를 잘 만드니까 자동차용으로 이제 간 거고 그렇게 했었는데요. 이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분업화로 갑니다. 이제 메모리는 좀 달라요. 메모리는 생산성이 중요하니까 미국이 주도권을 갖고 있다가 일본으로 갔다가 지금 한국이죠. 이게 10년 단위로 가는데 우리는 굉장히 오래 갑니다. 90년대 후반부터 해서 지금까지 이제 간 거죠. 벌써 20년이 넘게 20년이 넘었는데 근데 중국으로 가려고 하다가 지금 딱 멈춰 있죠. 메모리는 표준품이니까. 근데 그거는 이제 설계 제조를 같이 해야 되고 생산성이 높으니까 24시간 일을 해야 되고 열심히 해야 되고. 열심히 하는 거 중요하죠. 열심히 하는 것 때문에 우리나라가 잘한다는 얘기가 있어요. 맞습니다. 외국에 비해서 한국 사람 특유의 그 성실함 그리고 사실은 뭐 인건비 좀 적게 받고 엔지니어들도 외국에 비해서 많이 안 쳐주니까 사실 어쨌든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하고 좀 잘 맞는 측면이 분명히. 근데 우리가 메모리 1등 한다 그랬을 때 이게 아까 너무 편하게 서플라이 체인이 분업화되었습니다라고 평화롭게 말씀을 하셨지만 그 과정은 정말 전 세계적인 기업이 막 무너지고 자금 넣고 그런 치열한 경쟁 끝에 그 메모리의 패권을 한국이 갖게 된 거죠. 이제 메모리 시스템 반도체가 좀 다른데요. 메모리 얘기를 좀 하면 메모리는 수요 공급에 따라서 가격 등락폭이 심했습니다. 옛날에. 왜? 메모리를 가장 많이 쓰는 게 PC인데요. PC의 수명이 4년입니다. 그러니까 사면 4년 동안 썼다가 안 바꿔요. 바꿔요 그다음. 그래서 4년에 한 번씩 사이클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가격이 낮았을 때는 원가 이하로 팔아야 돼. 그 수익성이 안 좋아. 안 좋으니까 등수로 딱 따지면 끝에 등수 있는 원가가 안 좋은 기업부터 망합니다. 그게 이제 치킨 게임이에요. 한 사이클 돌 때마다 하나씩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사이클을 지금 하나, 두 번 돌아서 뭐 첫 번 돌 때는 일본 기업 이제 정리됐고요. 두 번 돌 때는 대만 기업 정리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메모리 특히 D램을 제조하는 기업이 지금 3개밖에 안 남았어요. 그렇죠. 한국의 2개 기업, 삼성, SK 하이닉스, 미국의 마이크론 이렇게만 남았습니다. 이제 낸더도 지금 그렇게 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SK 하이닉스 인텔을 샀고 마이크론이 키옥시아라는 일본 낸드 플래시 회사를 인수하겠다고 나섰고, 그것도 이제 정리될 것 같고요. 근데 그게 2개는 못 됩니다. 3개가 최저 개수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메모리 반도체는 좀 안정적인데 한때 이제 중국이 열심히 하니까 혹시 이제 들어와서 이제 수익성이 안 좋은 구조로 갈까봐 치킨 게임이 시작될까봐 고민은 했는데 잠깐 멈춰 있습니다. 멈춰 있는데 그게 메모리 사업이고 시스템 반도체는 아까 이제 이 구조 자체가 미국, 유럽, 일본 자국 내 생태계가 다 구축돼 있는 그런 이 산업에서 글로벌 산업으로 바뀝니다. 왜? 제조시설 구축에 돈이 많이 들어가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반도체뿐만 아니고 이 제조 산업이 부가가치가 떨어진다고 생각한 겁니다. 제조업 전체가? 그래서 일본, 미국 마찬가지로
제조 산업을 해외로 빼는 게 유행이었어요. 특히 이제 미국도 제조 산업을 우리가 굳이 해야 되나? 설계가 부가가치가 크다. 예, 그래서 예. 설계를 두고 제조는 해외로 간다. 그게 간 곳이 대만입니다. 아. 그래서 대만에 집중적으로 위탁 제조하는 산업을 도와준 거죠, 미국이. 근데 생각해보면 그 당시가 꼭 반도체 사례뿐만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공장들이 그러니까 중국이 전 세계 공장이 됐던 것도 낮은 맞습니다. 인건비를 찾아서 예, 중국으로 예. 갔고 예. 그리고 우리나라 기업들도 동남아로 내려갈 때 제조의 부가가치가 떨어지다 보니까 뭐 디자인이라든지 설계는 국내로 하더라도 예. 이 생산은 어제 뭐 그냥 만들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라고 예. 생각하면서 동남아로 보냈던 것처럼 예. 시스템 반도체에 타겟이 된 거는 대만이었다. 예, 예. 그리고 여기를 예. 육성할 때는 진짜 그 원 설계자인 미국에서 상당한 지원을 해주면서 대만의 반도체 제조 산업을 키웠다. 예, 예. 미국이 이 설계하는 제품 중에 전 세계에서 설계만 이제 예. 인텔을 빼고 예. 60%를 갖고 있어요. 와. 미국 브랜드가 60%예요. 와. 근데 대만 제조 시설이 위탁 제조 시설이 전 세계에서 63%입니다. 야, 그게 이제 맞는 일이 거예요. 많네요. 예, 예, 예. 그 사이에서 우리는 이제 메모리 중심인데 시스템 반도체도 열심히 하자 해서 삼성이 시스템 반도체를 지금까지 키워 나간 거고요. 예, 예. 그래서 제조 시설의 60%를 대만이 갖고 있고 60% 중에 첨단 제조 산업의 비중이 훨씬 커요. 예. 미국도 시스템 반도체 제조 시설이 있어요. 글로벌 파운드리라는 회사에. 예, 있죠. AMD에서 분사되는. 예, 예. 거죠. AMD에서 AMD 제조 이 사업부인데 그걸 이제 분사를 시켜서 이 존재를 하고 있는데요. 그 첨단 못 합니다. 투자를 안 해서. 예, 예. 예, 예, 예. 그래서 대만에 집중이 돼 있고요. 최근에는 중국이 또 집중적으로 투자를 했어요. 중국의 SMIC라는 그쵸. 이 시스템 반도체를 제조하는 기업에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서 중국도 제조 시설이 꽤 있어요. 예, 예. 근데 이제 미국 입장에서 보면 근데 그게 아무런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그동안은. 그거 굉장히 오히려 효율적이었죠. 편했어요. 예, 예. 예, 편하고 안정적이고 편했는데 문제는 반도체의 부가가치가 설계보다 제조가 더 있어요, 지금. TSMC의 순이익이 50% 이상 나옵니다. 그렇죠. 이익률이 굉장히 높죠. 예. 제조 시설을 밖으로 뺐을 때 우리는 거의 부가가치가 없다고 생각해서 뺐는데 예. 지금은 설계보다 더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신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설계는 일종의 약간 그 머리로 하는 천재들의 영역이라 설계만 잘하면 그거 가지고 막 어마어마한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는 거라 사실 생각해보면 뭐 엔비디아라든지 퀄컴이라든지 이런 데가 사실 앉아서 보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기도 하거든요. 이거 하나 개발하고 계속 팔아먹으니까. 근데 제조는 또 계속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왜 이렇게 좋을까라고 생각해보면 실제로는 좀 그렇게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이게 옛날의 제조와 지금의 제조가 다릅니다. 기술력 자체가. 옛날의 제조는 미국이 뺄 때 그 제조는 단순했죠. 단계를 보면 뭐 한 70단계, 100단계가 안 됐어요. 지금은 단계를 보면 곱하기 10배가 됩니다. 와, 그렇게 많은 단계가 단계를 거쳐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기술 수준이 전혀 10배, 그러니까 단순히 계산하면 10배인데 예, 예. 거기에 더 플러스하면 뭐 20배, 30배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누구든지 할 수 없는 기술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서 TSMC가 1등이고 견줄 수 있는 기술을 갖고 있는 회사가 그나마 삼성이에요. 그렇죠. 3등은 아예 기술 가까이도 못 옵니다. 그렇죠. 예, 예. 그러다 보니까 부가가치가 커진 거죠. 근데 차이는 좀 많이 나죠. 그러니까 TSMC가 한 60% 정도 하면은 삼성이 한 15% 정도. 예, 지금 한 16%, 한 17% 가까이 됩니다. 그 중에서 자체 물량, 엑시노스 물량 빼면은 거의 한 자릿수로 떨어지잖아요. 예, 예. 근데 확실히 그럼 TSMC의 점유율이 높긴 높네요. 높습니다. 예, 높은데 이제 이게 그동안은 불편한 일 없었는데 첫 번째 이 제조에 대한 이 기술력 때문에 부가가치가 커졌다. 예, 예. 중요해졌다. 예. 내가 편하게 사용 못한다. 또 최근에 나온 게 반도체 부족하면 그 사람들한테 부탁해야 된다. 아쉬운 소리 해야 된다. 네, 예. 부탁해야 된다. 또 하나는 앞으로 반도체 부족 현상은 지속될 거다. 그래서 반도체 공급에 우선순위가 생긴다. 그래서 우선순위에 먼저 공급받지 못하면 내 산업의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아예 공급받지 밑에는 1, 2, 3 뭐 하든 4등, 5등은 공급받지 못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4등, 5등 되는 기업은 망한다.
그렇겠네요. 예, 예. 그래서 반도체 제조를 갖지 못하면 우리가 갖고 있는 첨단 산업은 망한다. 그래서 반도체 제조 시설 갖고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단순히 수급적인 이슈 하나만 가지고 들어도 미국의 첨단 산업이 최소한 밑에 단은 먼저 붕괴해버릴 수 있다라는 맞습니다. 걱정을 할 정도라는 거죠. 이 식당에 이제 밥 먹으라고 줄을 서 있는데요. 예. 앞에 서 있는 사람은 그럼 먹고 가잖아요. 예, 예. 뒤에 서 있는 사람은 매일 굶어요. 점심시간 끝나고. 왜 줄 서 있으면 굶는다고 지금 줄을 서 있는 거잖아요. 미국 정부, 유럽 정부가 대만 이 TSMC 한 기업에 개별 기업에 우리 좀 국가에 반도체 공급해달라. 맞아요. 라고 정부가 요청할 정도면 이게 없던 일입니다. 옛날에는. 옛날에는 뭐 이게 우리가 뭘 받아도 일시적으로 무슨 해협이 배가 뭐 일시적으로 뭐 항로가 뭐 문제가 생겨 뭐 그런 건데 지금은 그게 아니고요. 공급 시설 자체가 부족하고 그 공급 시설을 빨리 만들어서 공급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공급 시설을 지을 수 있는 회사는 TSMC하고 삼성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좀 저건 어때요?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나라가 참 나라도 크고 기술적으로도 굉장히 뛰어난 나라잖아요. 근데 이번에 그 반도체 그 회의에 삼성전자나 TSMC를 부른 거 보면은 혹시 그러니까 미국이 자국의 어떤 기술 가지고 그런 제조 설비를 자체적으로 만들 수는 없을까요? 그 이제 기술로 보면 원천 기술이 있고요. 예. 장비 기술이 있고 소재 기술이 있고 예. 제조 기술이 있습니다. 예, 예. 반도체 제조 이게 각각 달라요. 미국은 원천 기술 뛰어나고요. 예. 반도체 장비 기술 뛰어납니다. 근데 이걸 엮어서 제조하는 기술은 다른 기술이거든요. 이걸 제일 잘하는 회사가 TSMC 삼성전자입니다. 인텔도 뒤처져요. 그렇죠. 인텔도 예. 뒤처집니다. 예. 그러니까 자국의 기술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뭐 좀 수월하게 하려고 불러오는 게 아니라 안 된다는 거죠.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미국이 협력을 맺어보자. 우리가 이러한 그 제조에 대한 수급 안정 방안을 위해서 협력을 하자. 우리는 이제 동맹이라고 번역해서 쓰는데요. 예, 예. 동맹은 전쟁 때 쓰는다 하는데 왜 그렇게 쓰는지 이제 저는 마음에 안 들어. 동맹이 얼라이언스라고 돼 있고 원문은 예, 예. 또 파트너십이라고 돼 있습니다. 그걸 나는 협력이라고 그냥 표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이 협력을 하지 않으면 미국이 협력에 지원을 받지 않으면 미국 스스로가 못하기 때문에. 예. 야, 미국이 뭘 못해서 아쉬운 소리 한다는 거는 참 낯설긴 하네요. 아니 근데 미국이 반도체 종주국인데. 맞아요. 대만 기업에 반도체 좀 주세요라고 미국 정부가 얘기하면 그 우리나라 태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맞아요. 근데 지난번에 그 얘기 나왔을 때 왜 한국 정부는 전화 안 하냐고 막 그러는데 다들 얘기할 때 야, 유럽에서도 지금 전화도 번호 뽑고 해야 되는 분위기라고 뭐 그런 얘기 하길래 참 이게 수급 문제만 하더라도 진짜 좀 심각하네요. 근데 그 수급 문제가 사실 뭐 구조적으로 반도체를 많이 썼던 거는 어제 오늘 얘기는 아닌데 그 수급 문제가 왜 지금 이렇게 올해 들어서 이슈가 크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일단 첫 번째 올해 들어서 수급 문제 이슈가 된 것은 코로나19 때문에 예. 자동차를 만드는 회사, 가전 만드는 회사들이 전망을 보수적으로 했습니다. 예. 작년에 좀 위축이 됐었잖아요. 예. 올해도 유지가 될 거다 위축된 게. 예. 이제 이렇게 전망을 했는데 결과는 반대가 됐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제 뭐 이 언론에 보면 보복 소비란 단어를 쓰지 않습니까? 예. 사람들이 돈을 갖고 물건을 산다는 거예요. 못 돌아다니니까. 그 주문을 한다는 거예요. 이제 가전 제품 주문하죠. 자동차 주문하죠. 그래서 예측보다 늘어난 거예요. 예. 수요가 늘어난 겁니다. 예. 근데 가전은 우리가 일찍 주문을 했대요. 일찍 주문해서 가전부터 돌아가는데 가전이 이미 꽉 찬 거야. 자동차는 늦게 주문을 했어요. 자동차가 좀 더 보수적으로 시장을 봤네요. 예. 왜냐면 자동차는 아마 한 대 만들면 굉장히 비싸니까. 그렇죠. 예. 굉장히 이게 보수적으로 하는 게 이해는 됩니다. 이해는 돼요. 예, 가전은 만들어 놓고 뭐 이렇게 팔아도 되는데 예. 자동차는 주문 받아서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렇죠. 예. 가전은 가전 대리점에 가면 이렇게 주문하면 뭐 일주일 안에 오는데 자동차는 한 3개월 걸리잖아요. 그렇죠. 예, 아마 그런 이유가 때문에 그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전 세계가 아니고 기술적으로 보면 가전이든 자동차든 필요한 반도체의 성능이 높아졌어요.
아, 그쵸. 예, 예, 높아졌고 개수도 많아졌어요. 예, 예. 예, 특히 이제 자율주행 기능이 들어가면서 자동차의 반도체가 많이 들어가고요. 많이 들어가죠. 가전은 앞에 이게 단어가 하나 붙습니다. 스마트라고. 아, 예. 그 휴대폰이 가전에 들어가요, 다. 그러니까 반도체가 얼마나 많이 들어가겠습니까? 맞아요. 예. 예, 앞으로 인공지능 되면 더 많이 필요하죠. 훨씬 많이 필요해져요. 근데 문제는 공장을 안 짓는다는 거예요. 공장을 짓는 회사가 2개밖에 없다는 거예요. 삼성이랑 TSMC. 삼성의 TSMC에. 아니 근데 이렇게 반도체가 부족하다 그러는데 왜 공장을 안 져요? 못 짓는다니까요. 지금 공장을 지으면 첨단 제조 기술로 지어야 돼. 예를 들면 이제 우리가 뭐 요즘 사이즈로 많이 얘기하는데 예, 예. 뭐 7나노, 5나노 이러잖아요. 예, 예. 뭐 인텔은 10나노 이러잖아요. 예, 예. 그럼 지금 공장을 지으면 최첨단 제조 공정으로 지어야 돼요. 근데 뭐 이게 A라는 회사가 5나노로 생산할 수 있는 공장을 지었어. 근데 이제 B라는 회사가 14나노로 공장을 지었어. 경쟁이 안 되죠. 아, 원가 경쟁이 안 된다. 안 되죠. 이 회사는 미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생각해 보면은 사실 차량용 반도체 뭐 마이컴이나 뭐 그 전력 반도체나 이런 거는 그렇게 대단한 나노가 필요한 반도체는 아니잖아요. 일단 이제 지금 부족한 게 8인치의 이 웨이퍼에서 제조하는 MCU인데 우리가 아까 제가 사이즈 얘기했잖아요. 그게 이제 40에서 50 나노 사이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렇게 첨단 공정까지는 아니잖아요. 첨단 공정은 아닌데 예. 첫 번째 8인치 제조 시설은 만들 수가 없습니다. 왜요? 그것도 좀 오래된 기술이잖아요. 기술이 오래돼도 그 장비를 만들 수가 없어요. 장비 만든 회사가 만들어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이미 장비 회사들은 그걸 안 만든 지가 오래돼요. 안 만든 지가 오래돼. 우리 뭐 이거 뭐 피자집이나 그러니까 빵집에서 단종된 물건 사는 거 같은 거예요? 피자집이나 빵집에서 내가 옛날 뭐 빵을 만들려고 하는데 옛날 오븐 주세요 하라면 오븐 만든 데서 그거 누가 언제 주문할 줄 알고 그거 계속 유지합니까? 생산 시설을. 그 생산 시설 자체를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그걸 만들려면 지금 공장 폐쇄하는 데 가서 가져와서 만들어야 돼요. 중고 장비죠, 그게. 그렇구나. 네. 근데 중고 장비도 없어요. 예, 그게 이제 중국에서 반도체 굴기 때문에 공장을 많이 지었는데요. 예. 중고 장비를 많이 가져가서 그런 공장을 그동안 많이 지었어요. 예. 그래서 돈이 있어도 만들 수가 없어요. 그렇겠네요. 그러니까 예. 말씀 들어보니까 딱 이해가 가네요. 그러니까 옛날 기술인데 뭐 찾는 사람 많으면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했더니 이미 그 라인은 다 없어졌고. 없어졌어요. 그리고 주문을 하면 만들어는 줘요. 예. 만들어 주는데 비싸죠. 그렇겠죠. 예, 비싸지. 수작업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와서 뭐 옛날 예. 엑셀이나 뭐 예. 프라이드나 이런 차 예. 만들어 달라 그러면 예. 그냥 아예 그냥 수작업으로 새로 만들어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 사서 공장 만들면 안 남아요. 미쳐요. 예. 비싸게 우리가 사서 공장을 만들기 때문에. 야, 수급이 반도체만 꼬인 게 아니고 뭐 반도체 장비도 꼬이고 뭐 아니 장비 꼬인 게 없습니다. 아니요, 그러니까 옛날 게 다시 필요하게 된 거니까. 예. 어쨌든 악순환 구조가 된 거죠. 제조로 보면. 예. 아니 회사는 걱정이 없어요. 회사는 우리는. 예. 장비 회사들도 12인치 만들기 바빠요. 그치. 그 바빠요. 그래서 내가 8인치 만들어. 반도체 제조 회사들도 만들어 달라고 줄 서 있기 때문에 우리도 문제는 없어요. 손님들만 아쉬운 거구나. 손님 문제 우리가 밥 먹으려고 줄 서 있으신 손님들만. 그러면서 이렇게 전통 방식의 가마솥에서 밥 먹어야 되는 애들은 가마솥을 새로 만들어야 그러니까 되는데. 만들어야 저희는 전기밥솥만 겠지 가마솥 안 합니다. 이러고 있는 거고. 야, 그러면 이게 사실 생각해 보면 이미 수요가 워낙 많은 상황에서 공급을 해야 되는 상황이고 삼성이나 TSMC 입장에서는 사실 주요 고객사들도 미국에 많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투자를 해야 되는 게 그렇게 어려운 판단은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왜 이렇게 예민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아니 예민은 우리가 예민한 건 아니고요. 예. 우리를 보는 사람들이 예민하더라고. 우리는 예민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예. 이게 자꾸 이제 우리 물어봐 질문을 고민이 많으시겠습니다. 뭐 이런 질문하는데요. 그러니까 막 언론에 보면 뭐 위기의 K 반도체 뭐 이런 거 계속 나오고. 그래서 제가 되물어봐요.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예. 근데 이제 언론에 보면 이제 이런 거죠. 우리가 이제 미국이 제조 시설 지어달라 요청했다. 예. 근데 그게 사실 러브콜이죠. 꼭 우리가 필요한 건 아닙니다. 왜? 우리가 안 하면 TSMC가 있어요. 전 세계에서 우리가 꼭 해야 된다라고 하면 미국의 정책적 목표에 따라서 꼭 우리를 부르겠죠. 그렇죠. 근데 미국은 누가 짓든지 간에 공장만 있으면 돼요.
그래서 인텔이 미국에 위탁 제조 시설 사업을 하겠다라고 선언을 했잖아요. 사람들이 하겠다 그랬죠. 그 사람들도 지어요. TSMC도 가 있어요 이미. 그렇죠. 그 사람들 지을 거예요. 왜? 대만의 시스템 반도체 제조 시설이 이 집약이 돼 있는 게 리스크라고 생각하니까. 불안하죠. 예. TSMC도 분산을 좀 시켜놔야 돼요. 그래서 미국 가야 돼요. 우리도 반드시 가야 되는 거 아닌데 그건 우리가 사업성을 따져봐야 되는 일이고 그쵸. 절대 정치적인 거나 외교적인 부분은 없습니다. 아... 없어요. 예, 예. 그 우리는 사업성만 보고 우리가 사업성만 보고 아니 한 기업이 외국에다 공장을 짓는데 그게 정치나 외교하고 무슨 관계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없어요 관계가. 단 사업성을 따져서 가야 될 일이고. 그렇죠. 예. 그래서 사업성이 있다. 가야 된다 이러면 가면 되는데. 그럼 오히려 여기서 삼성 입장에서 그 예민하게 봐야 되는 부분은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라 오히려 그쪽에다가 투자를 하면서 어떤 인센티브를 더 받을 수 있는가 뭐 이런 거에 대한 협상이 더 중요할 수가 있겠어요. 그게 이제 사업성이죠. 예, 그래서 인센티브 프로그램을 우리가 미국이 준다고 하니까 예, 예. 잘 협상을 해야 되겠죠. 잘 협상을 해서 우리가 어쨌든 이제 TSMC나 삼성이나 가서 공장을 지어 놓는 게 기업 입장에서는 유리하지 않냐. 왜? 시장 지배력이 높아지니까. 그렇죠. 고객사들도 많고. 네, 시장 지배력이 높아지죠. 좋은 고객들이 있죠. 네, 네. 그리고 또 원천 기술도 있어요. 또 우리 소부장 기업들, 협력업체들 같이 가야 됩니다. 그렇죠. 네. 같이 가야 되는데 미국 진출이잖아요. 그렇죠. 아니 반도체 종주국에 우리 소부장이 가는 거야. 저는 우리 소부장 기업의 여기 소부장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소재 부품 장비입니다. 아, 그렇죠. 네. 소부장 기업 소시 부장님 아닙니다. 우리 소재 부품 장비 기업들의 수준이 선진형으로 높아질 거예요. 그 레벨에 맞춰야 되니까. 그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좋다고 생각하는데 나름 이제 고민이 많은데 예. 결정이 모르겠어요. 이유는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고민은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바이든 행정부에서 반도체 이거 부르기 전에도 원래 오스틴 공장을 확장하든지 신규 투자를 하는 것이 계획에 있긴 있었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뭐 그 전에 나왔던 얘기 저도 이제 삼성 쪽하고 얘기하고 주변 사람들 얘기 들어보면은 뭐 세제 혜택을 뭐 9천억을 해달라, 뭐 1조를 해달라, 뭐 요거 가지고 협상한다. 오히려 협상하는 과정이 있다라고 좀 듣고 있다가 협상하는 과정이었으면 그냥 어차피 갈 건데 얼마나 받고 갈 거냐에 대한 판단이었다 그러면 사실 그 바이든 대통령이 굳이 불러서 예민하게 안 만들었어도 그냥 사업성적인 측면에서 볼 거고 그리고 오히려 바이든 행정부에서 저렇게 적극적으로 구애를 하는 거면 우리 입장에서는 오히려 좀 더 그렇게 아쉬우시면 좀 더 주시죠 뭐 이런 것들 그 상황이 지금 그래 돼 있는 겁니다 현재 상황이 그래 돼 있는데 왜 이 언론 일부 언론이라고 표현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언론을 통해서 많이들 이야기를 하시니까 예, 우리 K 반도체 위기라고 표현을 하시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예, 이럴 때는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서 이 제조 시설에 대한 규모를 확대해야 되는 게 뭐 우리가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근데 어쨌든 삼성전자 입장에서도 그러니까 원래 나가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지만 이런 분위기를 배제하고라도 거기에 나가서 사업을 해야 되는 그런 사업적인 필요성은 충분히 있었던 상황인 거죠. 이렇게 등 떠밀리듯이 하거나 그런 분위기는 아닌 거죠. 그렇죠. 검토를 아마 뭐 계속 했을 것 같습니다. 예, 했을 것 같은데 이제 뭐 가냐 마냐는 이제 더 검토를 해야 되니까. 근데 지금 이제 로보콜까지 있으니까 뭐 그걸 감안해서 뭐 검토를 하겠죠. 그러면은 지금 일어나는 일련의 상황들은 뭔가 비즈니스적이고 미국의 자국의 서플라이 체인의 안정성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삼성전자나 TSMC 입장에서는 사업적인 관점에서 그러니까 고객사들 수요가 많은 고객사들이 있는 미국에다가 증설을 하는 것을 비즈니스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차라리 미국에서 원하고 있을 때가 오히려 더 좋은 조건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고 우리의 그 또 협력업체들 다 같이 미국에 가서 뭔가 미국 진출해서 뭘 해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은 이 주제는 대충 정리가 된 것 같은데 그러면은 그 이전에 트럼프 시대의 안보 쪽도 반도체의 히스토리를 좀 배운다는 차원에서 한번 접근을 해보면 중국의 반도체 굴기는 어떤 맥락에서 이루어진 일이고
여기서 어떤 문제점들이 발생을 해서 이렇게 갈등으로 이어지게 된 거라고 봐야 돼요?